솔직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통장 잔고를 보며 진짜로 뿌듯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존재에 안도한 수준이 아니라 이 돈이 내가 꿈꾸던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며 자동이체로 저축을 쌓아갑니다.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지출도 참고 규칙적으로 돈을 넣죠. 그런데 몇 년 뒤 잔고를 확인하면 이상한 감정이 옵니다. 자랑스러움과 실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감정입니다. 숫자는 분명 더 커졌는데 포기한 것에 비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신호는 시스템 자체가 원래 저축가를 잘 보상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체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축 계좌를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익숙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민준이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소득이 탄탄하고 절약을 생활화한 사람입니다. 첫 월급부터 재무 관리를 시작했고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60만 원을 고금리 저축 계좌로 옮겼습니다. 5년이 지나 민준이 넣은 돈은 총 3,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해 동안 붙은 이자는 약 2,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집세는 18% 올랐고 장보는 비용도 꽤 늘었고 자동차 보험료도 갱신 때마다 올랐습니다. 통장 숫자는 커졌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제 물건과 서비스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민주는 늘 믿어온 개인재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꾸준히 저축하라는 그 말이었죠. 그런데 핵심은 달랐습니다. 저축은 불을 쌓는 출발선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에게 가르쳐지지 않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실적인 기계장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눈뜨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괜찮은 고금리 저축 계좌 금리는 대략 4%에서 4.4% 사이입니다. 프로모션으로 5%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 이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컨대 연방소득세 구간이 22%인 사람이라면 4.4%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세를 뗀 뒤 실제로 남는 건 대략 3.4%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 사이로 움직이니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실제 구매력 증가율은 연간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는 불을 쌓는 게 아니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돈이 한 달 저축 계좌에 그대로 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즉시 그 자금을 주택담보대출자, 신용카드 이용자, 기업 등에 대출해주고 제품에 따라 7%, 9%, 심지어 20%에 가까운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은 높은 이자를 받고 여러분에게는 4% 정도를 줍니다. 두 금리의 차액이 은행의 이익입니다. 이게 부정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분수준비금 방식의 은행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작동해왔던 방식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저축 행동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같은 1,000만 원을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식 고르는 수고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보수적으로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그 1,000만 원은 대략 1,97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일 금액을 저축계좌에 넣어두면 겨우 1,53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단지 금액 차이만이 아닙니다.
세금 구조도 다릅니다. 인덱스 펀드에서 나오는 자격 있는 배당금은 설계상 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소득이 4,945만 원 미만인 단독 신고자라면 자격 있는 배당금에 대한 연방 세율은 사실상 0%입니다. 같은 300만 원의 이익이라도 저축 이자로 번 사람은 일반 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투자자의 배당금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스템은 인내하는 투자자에게 보상합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자본을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수익은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비상금 수준을 넘어선 돈을 그냥 저축에 놔두면 매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럼 실전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 하나는 쉽습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만들어라.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를 고금리 저축 계좌에 보관하세요. 유동성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버킷이 채워지면 추가 현금은 복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곳으로 돌리세요. 로스 IRA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계좌나 총시장 인덱스 펀드에 자동이체로 넣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자동으로 넣는 습관이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매칭을 해준다면 가능한 한전액 매칭 받으세요. 즉시 100% 수익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건 가장 비싼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세요. 중요한 건 소득이 많아야만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알고 그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마음속 감각은 이해합니다. 저축 계좌의 잔고는 절대 줄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실, 즉 구매력의 서서한 침식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겪을 큰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옵니다. 복리가 작동하도록 돈을 배치하세요. 포스나 카카오페이 투자 같은 소액 투자 앱에 잠깐 넣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돈을 넣는 겁니다. 배치하는 습관이 전부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수학을 신뢰하세요.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준비가 덜 되어도 시작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인내하고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발휘하게 두는 사람만이 부를 만듭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교육 목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자문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다만 시선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돈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었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더 솔직하고 과장 없는 재테크 교육을 원하신다면 머니 스케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